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뱅가드 지분이 늘었다고 해서 마켓 스크리너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HLB 이제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뱅가드랑 블랙록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려면 이제 옛날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제가 따로 저장해둔 건 없고 제 영상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요게 2019년 12월 달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 정도 됐죠. 그래서 12월 달 기사가 아니라 제 영상을 본 건데, 여기 보니까 이제 지분 여러 가지 바뀐 게 많습니다. 보니까 이제 뱅가드가 여기 위에 있죠. 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에쿼티가 100만 주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36만 주가 지금 증가 있는 상태. 유상증자도 이제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지분이 증가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보니까 진양고 회장은 이 당시에는 390만 주, 지금 이제 유상증자랑 여러 가지 지금 다 거치고 나서 420만 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율 같은 경우에 보니까 뱅가드가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2.74%, 지금은 2.59%. 그러니까 주식수는 늘었는데 지분율은 2.59%, 뭐 별 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 또 여기 있죠. 밑에 블랙록이 보니까 2.3%인데 지금 보니까 2.03%,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쿼티를 보니까 9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10만 주 정도, 16만 주 정도 더 증가를 한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이거는 1년 전 거 데이터니까 가장 최근 거, 뭐 한 달 전, 두 달 전 거랑 비교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최근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에쿼티 주식수는 증가했다. 그런데 지분율은 조금 감소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합쳐서 대략 이제 5%가 되거든요. 블랙록이랑 뱅가드. 요것도 합치면은 대략 5%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몇 달 전에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본 게 있는데 제 영상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작년 12월 달 걸로 비교를 했으니까, 만약에 최신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각자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분이 얼마나 최근에 증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요거 치료제 임상 결과가 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인데 VXNK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환자가 완전간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건데요. 투약 후 2개월 기준 결과가 CR이 4명, PR이 1명이라고 하네요. 자, 요 데이터는 뭐 일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보면요, 이제 앞에는 다 이제 백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백스라 붙어 있으면 이제 박셀바이오 거구나라고 보면 되겠고, 뒤에 NK, DC, 뭐 CAR-T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NK는 선천 면역인 NK 세포를 말하는 것이고요. DC는 우리가 이제 항원 제시 세포라고 하잖아요. 수지상 세포를 말하게 됩니다. dendritic 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NK랑 DC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AR-T는 그 T셀을 조금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이제 가능 세포 쪽에서는 2비상이고 3상 조건부, 그 다음에 D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20년 8월 31일 증권신고서인데, 요 시기 기준으로는 요 HCC 대상으로 국내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네요. 요 밑에는 2B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임상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2017년에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넘어서가지고 뭐 예스카타, 킴리아 등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들이 승인되고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최신이죠. 2017년이라면은. 이제 적응증이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는데, 요게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는 혈액 요거의 일종으로 항체를 생산하는 형제세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멀티플 마이올라마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이거를 이제 골수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수에 있는 형제세포가 플라즈마 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고 증식해서 나타나는 혈액에 관련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이제 데이터들을 보려면은 요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타임 투 프로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질환 진행까지의 기간. 그래서 TTP라는 것들을 이제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MOS 분석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대체하는 대리 마커가 필요합니다. 서러게이트 마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말로는 대리마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OS 분석 말고 치료 후 재발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리마커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이 작거나 재발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봤던 이제 다발성 골수종인데, 이런 것들 판정에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러게이트라고 하는 게 그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replacing someone else라고 하는데요. 또는 used instead of something else라는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대체, 대리, 대신해서 쓰는 거.
그래서 OS 대신 쓰는 대리마커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혓바늘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침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라이소자인, 락토페린 같은 항생물질이 들어있어서 외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에도 있는데 여기 세럼에도 들어있습니다. 세럼은 혈청이라는 뜻인데요. 뭐 장액, 면역 혈청, 혈청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루커사이트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루커사이트는 백혈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이랑 관련이 있구나. 바로 우리 침 속에 있는 이제 라이조자임이라는 게 우리 면역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단백질 효소입니다. 그래서 숙주의 자연 면역, 그래서 내추럴 이뮤니티 방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진화 초기부터 세균의 침범을 받아왔고, 요거에 대해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작용의 일환으로 라이소자임을 진화시켰기 때문에 모든 동물에서 라이소자임은 공통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도 보면요, 피쉬가 등장합니다. 피쉬는 생선이죠. 많은 종류의 생선에서도 요 다양한 이제 라이소자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인간의 침, 뭐 혈청 그런 데도 있고, 이 피쉬한테도 있다는 거죠. 피쉬에 이제 여기 보면은 뮤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뮤커스는 점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혈청 같은 데도 있고, 피쉬의 점액질 그런 데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라이소자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라이소자임이 바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 세균도 이제 살려면 이렇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을 이제 라이소자임이 분해를 하니까 얘는 터져서 죽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방어가 되는 거고요. 이 세포벽이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분해를 하다 보면은 얘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세균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레인보우 트라웃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 라이소자임이 컨센트레이션이 더 높은가 봅니다. 그래서 뭐 갈색, 이거 송어거든요. 생선이에요, 생선. 그다음에 뭐 살몬 이런 것들보다 레인보우 색깔의 트라웃이 이제 요 라이소자임이 농도가 높다. 그래서 뭐 이제 사람이랑은 별 관계가 없고, 여기에 내려가서 보면요, 여기에 라이소자임 has antibacterial activities라고 적혀 있죠. 뜻이 뭐냐, 항균 자격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에 안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소자임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펩타이도 글리칸이 나오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요게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죠. 여기 보면은 this burns the cell wall of some bacteria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when it is digested, the bacteria plasma membrane usually ruptures라고 적혀 있죠. 럽처라는 뜻은 이제 브레이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되다, 파열시키다라는 뜻인데, 이제 소화가 되면, 소화는 이제 분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멤브레인이 뭐냐면은 요거 이제 박테리아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러니까 박테리아 원형 질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포벽이 다 분해가 되면요, 요게 라이소자임이 세포벽을 다 부시고 원형 질막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파열이 된다. 왜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 이제 오스모틱이라는 게 바로 삼투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투압을 못 견뎌가지고 이제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요약을 하면은 이제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박테리아에 있는 이 펩타이도 글리칸 요것들을 이제 세포벽이거든요. 이 세포벽이 다 이제 분해가 됩니다. 다이제스트 되면은 이제 박테리아는 이제 원형 질막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세포벽을 다 부셔졌으니까. 그러면은 삼투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삼투압 현상이 있으면은 터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세균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침 속에서.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은 이게 침을 계속 바르니까 이제 박테리아들이 다 이제 죽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